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저 알잖아. 홍천에서 봤어. 먼지. 아니, 지금 아닙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아니, 박 대통령 계실 때. 그래. 저, 박근혜 대통령 진짜 뭐 하느냐고! 하실 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검찰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이 싸움 일으셨어요. 무슨 복을 얘기해요? 아니, 그래서 여기 김순환 법무총장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국무총리 때, 그래요. 국무총리에 대직하실 때.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최순실 씨 공소장. 내가 총리 때 무슨 탄핵이 얘기가 아니요. 돼요? 아니요.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끼지 마세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저기 국무총리 계실 때 이제 최순실 씨 공소장 보셨습니까? 보고 가셨죠. 최순실 공소장은 나중에 아니까. 수사 마친 다음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셨죠. 내가 총리 때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최순실 씨 공소장 제일 말미에 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 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나중에 내가 보고가 아니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실 때 국무총리 때 보고 받으셨죠. 타이밍이 내가 탄핵 받기 직전까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탄핵 그런데 12월 9일 날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왜 총리에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관계 문제인데 예, 더구나 최순실 씨 공소장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는 한 줄을 있어요. 최순실이 제가 제 말씀 다 최순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서 그래요. 말씀하신 거죠. 그래요. 그때 이제 공모회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계실 때 그 내용을 다시는 보고받았을 겁니다. 왜? 대통령 결과적으로 알았다면,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알았죠. 시기 문제는 훨씬 뒤고. 그런데 하여튼 알았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무총리 계셨을 때 그 내용이 있으면, 과연 박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 특검은 좀 나중에 있겠고요. 아니에요. 수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재판 회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탄핵 결정을 한 거예요. 특검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게 뭐냐면 최순실 씨 특검이 아니라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최순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맨 마지막 공소장에다가 박 대통령 공모하라고 그걸 가지고서 그 내용이 최순실 씨 공소장 그 자체가 국회에서 12월 9일날 2016년 12월 9일날 탄핵 소추할 때 그 증거 삼았어요. 그 자료로. 근데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제출했으니까.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는 국무총리를 하셨고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더구나 검사를 하셨고 법률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시니까 과연 이게 그 탄핵 소추에 관련된 그게 그 증거가 되시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의 증거는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의 자료들은 증거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일이고 헌재의 결정은 증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헌재 문제가 아니라 탄핵 자체가 현재 탄핵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문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무총리에 계실 때 현재 계실 때 최순실 씨 공소장의 탄핵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라는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것이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결국은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대응을 했죠. 근데 그건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무슨 총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요.
직접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었어요. 그렇죠. 국가 원수가 탄핵되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다고 총리한테 보고 됐어요. 아, 총리가 옆에 사람들 끼지 말고, 아예. 그다음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나. 다 가만히 계세요. 거기서 충분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도 설사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 형사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그 국가적인 문제, 즉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그 내부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라는 한 줄만 가지고서 그걸 증거를 삼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월 9일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12월 11일인가 16일인가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에다가 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형무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노무현 때는 법무부가 그 당시에 노무현 그 탄핵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100몇 장에 의해 가지고 반대 아주 그걸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권한 대행하실 때 그 법무부는 그냥 뭐라 했냐면은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반대나 어떤 그 탄핵의 부당성을 한 번도 언급한 게 없어요. 한 줄도. 헌재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는데 헌재가 요청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그 헌재 국회 탄핵 의견에 대한 소추 의견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달라. 근데 법무부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탄핵 때는 그 100몇 페이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제출했다. 근데 그 권한대행 하실 때는 그 법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차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만 그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는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게 헌재에서는 없었다는 말은 없었을 것이고 절차에 대한 설명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법무부에서 뭐를 채택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자체가 그건 사실은 증거도 없고 전부 다 사실적인 것 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때는 또 왜 안 하셨냐 이거죠. 헌재 결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다 막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하면서 1차 수사 기간 중에 수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더 하겠다. 연장 신청한 걸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과연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도한 수사라는 것이라고 난 판단하고 그걸 막았어요. 또 청와대 압수하겠다는 것도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헌재에 소추가 되고 헌재 결정이 이제 있었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 결정할 때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기소했고 법원이 아마 재판 중이었을 거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을 해놨는데 원인이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권한대행께서 그 충분하게 그 법률 전문가로서 그 이의 제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 갖다가 충분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하질 않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이요. 헌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사기 탄핵을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예. 예. 그 당시 바로 헌재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 예. 그때 종합총선가 그 재난본부의 그쪽에서 뭐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총사에서 예, 그 발표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존중한다. 따른다는 말 안 자, 하죠. 잠깐만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무슨 얘기냐. 예. 충분하게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에서. 예.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다 막을 수 있었고 또 법률 정보 다 알고 계신 거야. 어떻게 막냐고요? 아니, 제가 이제 보면요. 충분한 위치에 있으셨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어요. 총리 거쳐서. 국무총리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자, 뭐 그거는 대통령이 차라리 막았어요, 지금. 자, 그거는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당시 더 권한이 더 정지된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고 못하는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못한 점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말씀하시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2016년 3월 10일 그날 발표하신 성명서.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민족과 그다음에 또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절차나 모든 걸 보면 지금 보면 더 박근혜 대통령은 돈이라는 번 받지 않았고 국정원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탄핵 84조도 적용도 안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은 26가지 그 증거 중에서도 거의 다 거짓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순실과 공모하여 한 줄. 그거는요, 헌법재판소 당시에 이 공보관, 배보윤 판사가 양심선 한 명입니다. 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얼굴을 들 수 없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잘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겠죠. 충분하게. 그러나 이 역사 앞에서 저는 권한대행께서 정말 결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크게 일어서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이 그래.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짝이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정치적인 부분, 헌재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왜곡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으로 사실이잖아요. 이제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 완전히 부정선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나는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본다는 게 그 말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법률적으로도 부정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부정선거의 현재 핵심적인 증거들. 예, 그 증거들이 이제 뭐냐면은 사전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전자개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계실 때 예, 사전선거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맞아요. 문자로 그냥 전 국민들한테 사전선거라고 다 독려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몰랐던 것을 제가 사과도 하고 국민에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4.15 총선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실시가 된 재검표 때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가 나온 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재검표라는 게 투표했다가 개표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이의를 하니까 그걸 다시 접어놓은 거 아닙니까? 봉해놓고 나중에 연 거죠. 그러면 열었을 때 그 투표소의 투표용지에는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건 투표한 사람의 투표용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건을 보고 그 즉시 4.15는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 했죠. 증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4.15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얘기했냐 해요. 저는 증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추정만 추측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나는 서칭을 했었고, 마침 이제 재검표가 나와서 재검표 될 때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어요. 그러면 2024년 총선 이제 끝나고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예. 진짜 많이 나왔고 예. 당시에 이제 추모했던 많은 이 후보자들이 예. 이제 그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그런 소송을 선거 무효 소송을 했죠. 예. 근데 당시에 당 대표로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당 차원에서 이거를 그건 제가 물러난 뒤죠. 당대표 물러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문제가 몇 개 나왔어요. 그만두신 것이 4.15 총선 이후에 그만두셨는데 4.15 총선 개표한 날 개표한 날이요. 개표 결과를 보고 제가 사퇴를 했죠. 책임을 지겠다. 개표한 날. 개표한 걸 보고 그날 밤 11시에 이제 우리 이제 졌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데 나왔죠.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그 자유한국당 그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요. 부정선거에 붙여도 꺼내지 말라. 내가? 그 당이 그렇죠. 이준석이 그랬죠. 꺼내지 말라. 예.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이 같은 편이 아니었는가 이 자체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거를 아주 가만히들 계세요. 그거를 지금 내 후회한다. 그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밤이당 출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암과 같다. 다 쫓아내자. 내가 그러고 있죠. 그 4.15 총선 끝난 다음에 내가 물러난 뒤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은 내가 본 그 재검표 결과는 이거 부정선거예요. 네. 요즘 계속 내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 캠프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도 했고 또 그게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도 개선도 제가 제도 개선안을 8개를 내고 이렇게 나가자.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엔 이준석이가 대표로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재검표한 현장도 가보지도 않은 놈들이 또 그 재검표가 되기도 전부터 4.15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자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친구들 같이 암덩이다.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의 등의 행태, 바른미래당의 행태는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싸우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내가 그때 사죄드리고 있죠.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그 대표님은 이제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도 하셨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자원이시죠. 예. 자원인데 그러면은 큰 자원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예. 정말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예. 라고 뭐 기자회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없어요.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사실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그 마이너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제가 할 건데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겠다.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 글 쓰는 거 이런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면식이 없는데 장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사실 존경합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부 다 개혁 정책이었어요. 그런 개혁 정책을 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년 내에 다음 저 대선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그분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실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나라가 어찌 보면은 척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그 대표님처럼 나름대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큰 어떤 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 깃발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 깃발 든 데서의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이건 과거는 정말 잘못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결제하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밖에서는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당에 들어가서 당도 바로 세우고, 당 지금 뭐 국민들이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 하려고. 근데 아무튼 저는 과거를 갖고서 이렇게 계속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들이 정말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이 호응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전 대표께서 그런 결제하자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반드시 할 겁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제가 최소한 30년 우리가 자유우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사회주의 동체국가로 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지금 3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권 뺏기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결자 해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힘을 합친다면서 악상을 예, 박수로 하는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팔을 하나 더! 사내가 팔을 하나 더! 그때 하시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때 대표께서 됐어요. 대표께서 그때 진짜 결제하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 압수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우리 이분은 누구로 신자세요? 국보원이다. 아니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 아스팔트 제초. 감사합니다. 네. 뒤에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하고 지금 일단 악수부터 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악수. 팔을 하나 더! 팔을 하나 더! 인사도 못하고 팔을 하나 더! 팔을 하나 더! 30년! 팔을 하나 더! 불안방송. 김세희 대표님 최고위원으로 꼭 좀 밀어주세요. 오케이! 김세희 화이팅! 김세희 화이팅! 화이팅! 최고위원은 민경욱. 저같이 자유민주주의 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니 잘해야지 화이팅이지 뭐. 우리는 홍천에서 만났어. 우리는 홍천에서 만났어. 우리는 하나다. 자, 아이씨 잘해야지 내가 하나 더지 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옛날 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씨발 안 돼. 그런 기회를 한번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 회복을 한 다음에 얘기해야지. 저 사람이 국무총리하고 아니지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권한대행 했을 때 못하는 일을 갖다가 또 한다고 거의 쉽지 않죠. 풀어주시고 해주셔서 저는 기분이 일단 근데 이게 저희들은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위해서 저렇게 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 실제